자, 안녕하십니까. 중대국어에서 사회문화 온라인 클래스를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제2단원, 2-1단원 개인과 사회의 관계와 관련된 2011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의 수능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개인과 사회의 구조 첫 번째 중단원인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주로 이제 많이 다뤄지게 되는 기출문제의 유형은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하고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거 많이 배웠죠? 명목론적 시각과 실제론적 시각 중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2012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학년도 이후에는 매년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가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이제 가를 보시면 사회과학자들은 사회가 무슨 거창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건 잘 알 겁니다. 그렇죠? 개인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또 다른 개인일 뿐이다. 즉, 개인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즉, 어떠한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사회 그 자체가 아니라 또 다른 개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즉, 여- 어, 개인이 사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력을 줄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삶은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환원될 수 있다. 즉 사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과 개인들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로 환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환원이라고 하는 거 이제는 치환할 수 있다. 되돌이켜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각에 따르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개인들의 그렇죠. 합에 불과하다는 그런 이제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사회에게 영향을 준다. 그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런 뭐 이제 능동적인 존재로서 사람들은 사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제 강의에서도 공부하셨겠습니다만은 관련된 이론으로서 개인들이 어떤 이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사회 계약설의 그러한 이론이 이런 이제는 그 사회 명목론, 사회는 명목, 이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시각이었죠. 그렇죠?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사회 명목론에 연결되는 이론이 이른바 이제 사회 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뭐 정리를 하셨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명목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떤 이제 의식 개선이 이러한 이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의식 개선 같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 명목론적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번 사회학은 사회적 사실과 그것들로 구성된 사회 제도의 발생과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적 사실은 개인의 의식이나 사고, 감정 등과는 별개로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사회적 사실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적 사실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즉 앞에서는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반대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힘,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력을 개인 외부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단순한 합보다는 훨씬 더 큰 개인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이다. 개개인들은 그런 사회의 영향력을 받는 다소 이제 수동적인 존재이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른바 사회의 어떤 실제를 인정하는 시각, 사회 실제론이 되겠죠. 자, 이런 이제 사회 실제론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개인의 어떤 의식 개선보다는 주로 어떤 이제 제도적인 그런 어떤 개선을 주로 많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명목론과 실제론의 어떤 특성을 이제 잠깐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1번 가는 사회가 개인의 집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까 가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사회 명목론이었어요. 그렇죠? 사회 명목론에서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단순한 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1번이 바로 옳은 내용이니까 적절한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2번 가는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을 인정한다.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버틸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시각은 가의 시각이 아니라 그렇죠. 사회 실제론 나의 시각이 되겠네요. 그렇죠? 개인에게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어떤 이제는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을 행사한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실제론적 시각이 되겠고요. 3번 나는 이제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진다라고 하는 건 능동적 존재로서 개인이 인식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게 되면 사회 문제에 대한 규정도 거기에 따라간다라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런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겠죠. 따라서 나의 시각이 아니라 이건 즉 다시 말하면 사회 명목론의 시각이 되겠고요. 그렇죠? 4번 개인의 주체적 능동적 측면을 중시한다. 개인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실제론이 아니라 명목론적 시각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나가 아니라 가여야 되겠고 5번 가는 개인보다 사회를 나는 사회보다 개인을 중시한다. 개인보다 사회를 중시하는 관점은 그렇죠. 실제론적 시각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합을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론자들은. 반면에 명목론자들은 사회라고 하는 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 중요한 건 그 개개인들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개인을 중심으로 바라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실제론적 시각을 담고 있는 나에 관한 이제 내용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사회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것은 명목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가의 입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나에 나타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이제 가번에서 전체는 단지 외부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하나의 연합 형태일 뿐이다. 전체 사회에 대한 어떤 규정이 나와 있죠. 그렇죠? 개개인들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어떤 연합 형태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사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개인들의 단순한 어떤 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각, 즉 우리가 명목론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명목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개인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 하더라도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이란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이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로운 존재로서 어떤 개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설령 사회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모여 전체 사회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개개인들은 그런 자신에게만 복종한다. 즉 사회의 영향력 이런 거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능동적이고 어떤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그 개인이 여전히
중요시된다라고 바라볼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가의 시각은 명목론적 시각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4번. 인간 개개인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는 있어도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이 되면, 즉 사회를 이루게 되면 전혀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즉 인간의 특성, 인간 개개인의 특성과 달리 집단이 되면 전혀 다른 특성이 나타나더라. 즉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들하고 별개로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거다라는 시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즉 집단으로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논리와 생리를 갖게 됨으로써 사회는 비도덕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개인들이 도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덕적 특성과는 전혀 달리 사회는 비도덕적 특성을 갖게 된다라는 시각에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합을 넘어서는 뭔가 실제가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개인들은 도덕적이고 정의롭다고 하더라도 사회는 그런 어떤 이제는 비도덕적인 상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이제 글의 주장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이제는 그 사회의 실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각, 그래서 개인보다는 사회를 중요시 여기는 시각을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예, 그렇죠. 바로 사회 실제론이다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명목론, 나는 실제론적 시각이 되겠죠. 아마 그 윤리와 사상 같은 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니부어라고 하는 독일의 이제 철학자가 바로 이러한 이제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한 1930년대쯤에 써서 냈었죠.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바로 실제론적 시각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가 관점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본다. 사회가 하나의 어떤 유기체다, 마치 생명체와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시각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라고 하는 것 마치 신체 기관들만 모였다고 해가지고 생명체가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뭔가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단순한 신체 기관, 세포들의 단순한 합 그 이상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즉 명목론적 시각이 아니라 실제론적 관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본다.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회 유기체설은 실제론하고 연결이 되고, 반면에 이제 명목론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회는 개개인들의 어떤 약속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걸 사회 계약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회 계약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론과 명목론이 연결되고, 실제론이라는 시각과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1단원에서 앞에서 그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봤었었는데, 이 관점은 크게 보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명목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를 바라볼 때 개인을 중심으로 보게 될 테니까 뭔가 어떤 개인들의 상호작용 이런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겠네요. 그렇죠? 미시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겠죠. 반면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즉 이제 실제론적 시각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어떠한 제도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조금 더 이제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거시적인 시각에서 현상을 바라보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1번 진술은 틀렸고요. 2번. 가 관점은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을 구속한다고 본다.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을 구속한다.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시각이죠. 그렇죠?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죠. 사회 실제론적 시각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이제 관점이 되겠습니다. 3번. 나 관점은 개개인의 실천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뭔가 개개인들이 의식을 바꿈으로써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능동적인 존재,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개인을 강조하는 그런 시각이 되겠죠. 이건 이제는 명목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주장을 하죠. 개인들의 어떤 의식 개선과 같은 행동 개선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니까요. 4번. 나 관점은 사회가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 환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되돌린다 이런 뜻인데, 즉
사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개인의 합으로 사회를 갖다가 개인의 합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된다. 왜냐? 사회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개인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를 구성하는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라고 하는 어떤 실제가 존재한다라고 바라보는 게 바로 이런 어떤 시각일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사회가 개인의 합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시각은 네, 맞아요. 실제론적 시각과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4번의 진술이 옳은 진술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말을 이제는 우리가 좀 바꿔본다면은 명목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진술을 하겠죠. 그렇죠? 자, 5번 가 관점은 개인보다 사회를, 나 관점은 사회보다 개인을 중시한다. 가 관점은 명목론적 시각인데 명목론적 시각은 개인보다 사회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관점이죠. 반면에 이제 나 관점, 즉 실제론적 시각은 사회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보다 사회를 중시해요. 그렇죠? 따라서 5번의 진술은 가의 진술과 나의 진술이 서로 뒤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 즉 명목론적 관점이냐 실제론적 관점이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건데, 자, 지문을 봅시다. 늦은 밤 도시의 외진 곳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 조심스러워한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일까? 혹은 범죄자의 위협을 의식하기 때문일까? 사실 이런 행동은 범죄율에 대한 인지에서 비롯된다. 범죄율은 개인의 범죄 행동 합으로 구성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글을 잘 읽어야 될 텐데, 범죄율은 개인의 범죄 행동 합으로 구성된다 라는 진술까지만 보면, 요 내용은 뭐처럼 보입니까?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범죄율이라는 사회 현상이 개개인들의 어떤 행동의 합에 불과해 라는 명목론적 시각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러나 그렇죠? 그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중요한 건 이제 뒷부분이란 말이죠. 그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이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예, 개인들의 범죄 행동 합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범죄율이라고 하는 사회 현상은 개인들의 범죄 행동 합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사회적 실체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바로 뭐겠습니까? 개인보다는 사회를 조금 더 중시하는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사회적 실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시각에서만 이러한 진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은 실제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고르는 건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억,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이라고 본다. 이거 뭐겠습니까?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 발전이다. 개인 이꼬르 곧 사회다라는 시각이죠. 그렇죠? 개인의 합이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이 발전하면 사회가 곧 발전하는 거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네, 맞아요. 명목론적 시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인간의 행동과 사회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개인적 요인을 중시한다. 뭘 중요하게 바라본다? 그렇죠. 사회보다는 개인을 중요하게 바라본다. 왜? 개인이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은 네, 명목론적 시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도 정답 아니겠고. 디귿.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존재함으로써 개인들의 행위를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시각은 그렇죠. 실제론적 시각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디귿 옳은 진술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리을 축구팀의 역량은 선수들의 개인기보다는 조직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축구팀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역량, 축구팀의 어떤 힘은 개개인들의 어떤 개인기보다는 그 팀을 구성하는 어떤 조직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개인들의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뭔가 커다란 힘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축구팀의 역량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이런 어떤 이제는 그 실제론적 시각과 관련이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개개인들의 역량이 뛰어나야 축구팀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이제는 그 명목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앞에서 이제 강의에서도 아마 공부하셨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명목론과 실제론을 어떤 이제 비교하는 비유들, 뭐 예를 들어서 그 선거를 할 때 후보자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가 속한 정당을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당을 보는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까? 그렇죠.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회적 조직으로서 정당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개인들 의원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정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선거를 할 때 정당을 보고 뽑겠다라는 시각은 실제론적 시각과 좀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뭐 그 후보자가 속해 있는 정당의 힘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후보자가 어떠한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바라본단 말이죠. 후보자가 뛰어나면 그들이 의회에 가서 훌륭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의 이제 명목론적 시각과 비유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리을의 진술도 옳은 진술이 되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겠죠. 그렇죠? 뭐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가정 배경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명목론과 실제론적 시각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하나의 비유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가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것이죠. 자, 가번 보시면은 사회과학의 주된 연구 대상인 사회제도와 조직들이 그 구성 요소와는 별개로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면 안 된다. 오인하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즉 사회제도는 개인들과 별개로 따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회제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시각이다. 예, 맞아요. 명목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명목론적 시각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주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듯이 사회도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복잡한 현상도 개별 요소로 설명해야 된다. 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 그렇죠. 개인을 사회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개인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명목론적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번 의사소통, 교환 등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접근법으로는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개인을 아무리 쳐다봤자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사회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개인을 바라봐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가 관찰하고 주목할 대상은 사회다라는 시각. 이건 바로 이제 사회 실제론적 시각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사회 현상은 순수한 개인적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회 자체의 논리를 찾아서 이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즉 사회 자체의 논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접근해야 될 대상은 사회이다라고 바라보는 것 실제론적 시각과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1번 보시면 가는 즉 명목론은 개인의 자유의지가 허구적 개념이라고 본다. 아니죠. 명목론에서는 개개인들의 어떤 자율성, 어떤 능동성을 굉장히 주목한단 말이죠. 그렇죠? 개개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느냐가 사회적 실제를 만들어낸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개인의 자유의지가 허구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가가 아니라 나의 시각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그렇죠? 2번 가는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그렇죠. 명목론에서는 사회란 개인의 합이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느냐가 사회의 속성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사회는 개인의 합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명목론적 시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나는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고유한 실체라고 본다. 고유한 실체로서의 사회를 강조한다. 사회 실제론이 되겠죠. 실로 존재한다. 네, 3번 옳은 내용이고요. 4번 가는 나와 달리 개인에 대한 사회의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 그렇죠. 너무 개인을 중시하다 보면 사회가 개인한테 미치는 힘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명목론적 시각에 빠져 있게 되면 그런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비판을 받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실제론자들은 명목론자들로부터 너무 개인의 어떤 능동성, 주체성을 경시한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도 상호간에 이제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5번 나는 가와 달리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그렇죠? 실제론적 시각은 사회 유기체설과 연결되고 명목론적 시각은 사회의 어떤 사회 계약론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5번 진술도 옳은 내용이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가나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번을 보시면 사회화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행위 양식을 개인에게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행위 양식을, 그렇죠? 뭔가 사회가 개인이 하는 것처럼 뭔가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즉 개인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로서 실제하는 어떤 사회를 강조하고 있네요. 그렇죠? 개인들에게 내면화시킨다. 즉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누가?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가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은 주어진 행위 양식 이외에 다른 선택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 속 개인의 어떠한 행위 양식도 개인 스스로 만들어낸 경우가 없다. 개인들은 사회가 제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경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즉 뭔가 어떤 개인을 좀 수동적인 존재, 소극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그런 어떤 개인의 수동적 존재로서 개인을 이제 인식하는 시각은 네, 맞아요. 바로 사회 실제론적 시각과 연결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나번 사회화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외부의 대상을 재구성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동적인 과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로부터 뭔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수동적인 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외부의 대상을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동적 과정이다. 즉 능동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개인, 능동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대상은 현실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실제하는 것은 개별 행위자들이 대상에 부여하는 다양한 의미다. 정말로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뿐이지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명목론적 시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는 실제론, 나는 명목론적 시각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한 옳은 설명을 찾아봅시다. 1번. 가의 관점은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그렇죠? 실제론적 시각은 사회라고 하는 건 개인의 외부에서 실제해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 작동한다 라고 바라본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옳은 내용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그렇죠? 2번. 나의 관점은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사회에 의해서 개인이 뭔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회적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나의 관점이 아니라 네, 맞아요. 실제론적 시각의 내용이 되겠죠. 가의 관점과 관련된 설명이 되어 있고 3번.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사회 현상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자율적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명목론에서의 어떤 입장이죠. 그렇죠? 따라서 가의 관점과 나의 관점을 바꿔야만 우리가 이 진술이 옳은 진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자, 개개인들이 사회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뜻은 뭐겠습니까? 사회가 부재하면,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가 없으면 당연히 개인도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회가 중요한 것이지 개인은 부차적인 존재일 뿐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개인보다 사회를 중시하는 시각 바로 뭐겠습니까? 예, 실제론적 시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가 아니라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이렇게 해야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5번. 가 나의 관점은 모두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개개인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죠. 가나 관점 모두가 아니라 예, 명목론적 시각, 즉 나의 관점에만 해당하는 것이겠네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제 6번 문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에 따르면 결혼, 가족, 종교의 본질은 결혼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종교와 같은 그런 사회 제도의 본질은 해당 제도에 대응되는 개인적 욕구인 성적 욕구, 부모의 애정, 종교적 본능 등으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좀 말이 길어서 그렇지 뭔가 어떤 제도의 본질은 무엇이다? 예, 개인적 욕구로 구성된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적인 주장이 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들의 사람의 어떤 의지가 모여진 것이다. 의지로 구성된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지는 여기서 이제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사람들의 욕구가 바로 이루어지는 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이제는 사회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네 맞아요. 명목론적 시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문장만 읽어봐도 알아낼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잘 모르겠으면 이제 더 읽어보면 되겠죠? 이 경우 개인의 정신 상태가 유일하게 관찰 가능한 대상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정신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 뭔가 사회보다는 개인에게 집중해야 돼. 뭔가 좀 미시적으로 바라봐야 돼.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이제는 미시적 시각은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명목론적 시각과 연결된다라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자, 그러나 제도란 그 자체로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며 개인의 의식 외부에 실제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자, 이제 그러나 다음에 좀 말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에 따르면이라고 했을 때 이 가는 예, 명목론적 시각과 연결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말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자체로서 다양한 맥락을 갖는다. 제도 자체가 제도란 개인의 의식 외부에서 실체로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사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의 바깥에서 마치 어떤 형체를 가지고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바로 뭐겠습니까? 예, 맞아요. 실제론적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사회적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회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학은 그 자체의 연구 대상을 가질 수가 없는데 사회학이 연구 대상을 가지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겠어요? 사회학이 연구 대상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회적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그 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네, 실제론적 시각과 연결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합시다. 기억, 가는 사회가 개인들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자, 사회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개개인들의 속성을 막 이렇게 모아서 뭔가 의미를 구성하려고 해도 사회라고 하는 건 그런 개인들의 속성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은 그렇죠. 가가 아니라 나, 실제론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명목론적 시각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사회가 개인들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면 이건 바로 명목론의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사회는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오케이 하면은 명목론, 반면에 아니다라고 바라보면 실제론적 시각과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니은 가는 사회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본다. 그렇죠? 명목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개인들의 어떤 자율성 이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 진술, 옳은 진술이 되겠네요. 디귿 나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명목론적 시각에서는 개인의 의식 외부의 실체로서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개개인들은 따라서 사회가 없으면 개인도 의미가 없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개인들을 넘어서는 사회적 실체를 인정하는 시각, 실제론과 관련되어 있는 디귿의 진술, 옳은 진술이 되겠죠. 리을 나는 개인들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사회규범이 존재한다고 본다. 자, 사회규범의 존재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옳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즉 규범의 근거가 개인들의 판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의 판단은 결국은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어떤 이제는 의사결정하고 판단하는 능동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능동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중시하는 것은 어떤 시각입니까? 그렇죠. 나가 아니라 명목론의 시각, 즉 가의 시각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교사의 질문에 옳게 응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는 자료는 성별, 초혼 연령 추이, 즉 결혼을 언제 이제 처음 했느냐라고 보니까 남자는 32세에서 4세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렇죠? 여성의 경우는 이제 29세에서 30세를 넘어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이제 현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사회에는 개인들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이 자료에 대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핵심이 되는 그 힌트는 여기 나와 있죠. 사회는 개인들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이겠습니까? 사회를 개인들로 환원할 수 없다라는 시각은 뭔가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의 합보다 더 큰 존재이면 개인들 사회로 바꿔칠 수가 없다는 거죠. 개인이 단순한 어떤 사회가 개인의 단순한 합이라면 사회는 얼마든지 개인들로 환원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명목론적 시각에서의 입장이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이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관점은 바로 뭐겠습니까? 실제론적 시각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개인들을 뛰어넘는 어떤 실체로서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들로 바꿔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이런 이제 실제론적 시각에 맞춰서 실제론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답을 볼까요?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이 늘어난 결과다라고 돼 있어요. 자, 독신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성별 평균 초혼 연령의 어떤 증가라고 하는 현상이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근거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거야 그렇게 선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시기가 늦어지게 됐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제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선택한 그러한 결과 이른바 이제는 그 초혼 연령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사회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힘,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사회 명목론적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명목론적 시각과 관련된 것이니까 갑은 틀렸고요. 그렇죠?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날로 심해지면서 결혼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늘어난 결과다라고 돼 있어요. 즉 여기서 이제 문제의 원인은 뭐다? 경기 침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현상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 경기 침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사회가 개인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실제론적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옳은 진술을 했네요. 그렇죠? 3번 병
결혼보다 다른 개인적 가치 추구를 더 중시하여 결혼을 미루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결혼보다는 다른 가치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미뤄서 초혼 연령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값과 마찬가지로 개개인들의 어떤 선택,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명목론적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병도 교사의 질문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아니죠. 그렇죠? 정, 주택가격 폭등으로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서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는 사람이 늘어난 결과이다. 주택가격 폭등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혼인 연령을 늦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실제론적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교사의 질문에 옳게 응답하는 학생은 을과 정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8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회에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면서 집단적 삶의 통일성과 연속성에 기반이 되는 공통적인 관념과 감정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심리학적 성격을 갖는데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뭘 중시해야 된다? 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개인보다는 사회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 더 봅시다. 왜냐하면 종교적 전통, 정치적 세계관, 언어 등의 현상은 개인적 차원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 아, 뭔가 어떤 이제는 그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사회적 현상은 개인을 넘어서고 있다. 뭔가 사회가 개인보다 큰 존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즉 사회적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러한 관념 및 감정들은 실질적인 사회적 삶과 관련되며 개인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개인들은 누구로부터? 사회로부터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요구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즉 개인에게 사회가 영향력을 미친다. 사회적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의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회는 개인에게 미치는 힘이 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서서 실제로 존재한다. 실존한다. 사회에 어떠지 실제가 사회적 실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개인보다는 사회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 사회를 주목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시각 바로 뭐겠습니까?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네, 맞아요. 실제론적 시각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 글에서는 실제론적 시각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실제론적 시각을 보기 위해서 찾으면 되겠죠. 어렵지 않네요. 기억.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죠.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즉, 개인을 넘어서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죠. 그렇죠? 그러한 사회가 없으면 개인은 의미 없는 존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이거는 실제론적 시각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니은.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한다. 사회적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개인 바깥에서 정말로 존재한다. 실체가 있다. 예, 실제론적 시각이죠. 그렇죠? 디귿.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들의 능력을 합한 것과 같다. 앞에서 뭐 축구팀 얘기했었습니다만은 개개인들 선수의 역량이 뛰어나야 그 팀이 훌륭한 팀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명목론적 시각이죠. 그렇죠? 반면에 조직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단결력 뭐 이러한 이제 다른 조건들이 존재한다 라고 바라보는 것은 이건 이제는 실제론적 시각이었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디귿의 진술은 명목론의 어떤 시각을 담고 있죠. 그렇죠? 조직의 역량이 구성원들의 능력이다. 즉 사회란 개인의 단순한 합이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리을.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
사회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사회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시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목. 명목이라는 말 자체가 명목, 이름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회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명목론적 시각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이상으로 2-1단원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